소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대한 판례,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판결이었죠. 로얄 더치쉘 판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네덜란드 법원에서 로얄 더치쉘에 대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기준으로 45% 감축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순 보도는 많은데 과연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놓은 미국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발견했는데 저도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후 관련한 소송 건수가 무려 미국에서만 1387건, 미국 밖에 있는 국가에서도 42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는 뭐 사실 국가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많은데 최근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로얄 더치쉘에 대한 소송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18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그 환경단체하고 그 다음 7개 단체가 다 같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번 소송을 보면 사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네덜란드 법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민간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45%까지 감축하라라고 했을까? 도대체 무슨 근거일까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죠. 원고 측은 그 Friends of the Earth, 지구의 친구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지구의 벗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지부하고 같이 그 다음 7개의 단체들이 다 합해서 소송을 낸 건데요. 이들이 네덜란드 시민 17,200명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범죄 혐의, 말하자면 피고의 범죄 혐의는 뭐냐면 화석 연료를 추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라는 거예요. 인권 침해가 소송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법원이 왜 이거를 판결을 내렸냐 봤더니 돌봄의 의무 혹은 주의의 의무 duty of care 이거를 침해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덜란드 법원의 이제 판결문을 보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권과 생명권이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것은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권은 기업의 이익, 쉐어의 인트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의 이익보다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쉘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더치쉘이 2020년에 회사 전체 탄소 배출량의 95%를 말하자면 공급망과 고객이 내놓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거예요. 스콥 3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기업에서는 화석 연료를 만드는 정유사라든지 발전소 이런 데서는 우리가 만드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 공장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공장 문 밖에 나가서까지도 다 책임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로얄 더치쉘이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3,449억 달러, 385조 원이고 이거는 거의 세계 최대 석유회사 중에 하나고 단일 기업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로얄 더치쉘은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35년까지는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 배출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법원은 이걸로는 안 돼. 2030년까지 45%더 감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기후변화와 인권을 연계한 소송인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 법원, 네덜란드에만 이게 영향이 있느냐? 글로벌 언론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의무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법 체계에 다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토탈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고 이번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거울 삼아서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 시멘트, 화학, 광물, 뭐 광산이라든지 철강업체 이런 데까지도 말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 국민들이 기업들이 이런 주의 의무를 소홀하고 위반하고 태만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대한 판례,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지난주에 사실은 로얄 더치쉘
DPR의 기사 때문에 묻혀가지고 잘 보도가 안 됐지만 호주에서도 거의 비슷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호주의 연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호주의 화이트헤이븐이라는 석탄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고 호주 환경부 장관이 승인을 한 거에 대해서 10대 청소년 8명하고 8명의 수녀가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환경부 장관이 화이트헤이븐 회사의 증설과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의 젊은 층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피해야 되는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똑같이 주의 의무이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증설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그 로이터에서는 미국이나 미국 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미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기후 소송들의 사례들을 많이 보도를 해놨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화석 연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미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해수면 상승 때문에 시월 해수면 벽을 그리고 인프라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거 관련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도 있고 또 정유사들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의로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이걸 오도했다 뭐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한 것도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엑슨모빌이랑 그 임원들한테도 소송을 낸 거는 이 기후가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시 책임을 물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련된 기업의 관리 의무 소홀 이거에 초점을 맞춘 판결 사례로서 앞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예를 물 부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붕괴라든지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